설마 지금 쫀 거야? 남자 맞니? 한국 남자들 별거 없다더니 진짠가 보네. 홍콩 사마페가 운영하는 최고급 나이트클럽 드래곤 펄스. VIP룸에서 한 여성이 한국 남자를 무시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나랑 붙어서 이기면 오늘 밤 난 네 거야.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남성을 조롱하는 그녀. 이름은 진서령, 나이는 24세. 중국 최대 조직 사마페 두목의 철없는 외동딸이자 3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영춘권 8단의 실력을 갖춘 그녀. 그녀가 먼저 자신있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누워있는 그녀. 당신, 대체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올려다보는 그녀에게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한 관광객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10년의 국정원 비밀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이 둘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시청자님들께 오늘의 행운과 복을 나눠드립니다. 금요일 밤 11시 홍콩 침사추이의 최고급 나이트클럽 드래곤 펄스 VIP룸이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스마트폰 하나가 붉은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완전 핫한 거 보여줄게. 진서령, 24살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00만 명을 거느린 홍콩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어요. 흰색 바탕에 금색용 무늬가 새겨진 치파오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자기처럼 빛나는 피부, 길게 뻗은 속눈썹, 완벽한 이목구비. 홍콩 최고의 미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VIP룸 구석으로 향했어요. 흰 셔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혼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34살 한지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서령이 카메라를 그에게 돌렸습니다. 저기 봐봐. 한국 남자인 것 같은데? 그녀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혼자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여자의 미모에 잠시 시선이 멈췄지만 곧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네. 서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그녀 앞에서 말도 못하고 쩔쩔매기 일쑤였습니다. 뭐야, 시크한 척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순간 VIP룸 안이 술렁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사마페 경호원 4명이 킬킬대며 웃음을 참았어요. 라이브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헐, 저 남자 불쌍해. 링 언니한테 찍혔다. 한국 남자 완전 약해 보인다. 서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였습니다. 야, 쫀 거야? 남자 맞아? 그녀가 카메라를 지훈 얼굴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한국 남자들 겁쟁이라던데 진짠가 봐?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어요. 서령이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오빠한테 특별히 기회 줄게. 그녀가 손가락으로 지훈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나랑 대결해서 이기면 오늘 밤 난 네 거야. 라이브 시청자가 순식간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이 터질 듯이 쏟아졌어요. 미쳤다 진짜. 링 언니 영춘권 8단인데 저 남자 병원 갈 듯.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 순간 서령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서령이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VIP룸 중앙의 넓은 페르시안 카펫 위로 맨발로 올라섰어요. 치파오 치마를 살짝 올려 움직임을 확보했습니다. 벽면에는 중국 전통 무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쌍절곤, 구안도, 삼절곤. 하지만 그것들은 그저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오빠? 서령이 영춘권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자세였어요. 지우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세도 잡지 않고 그저 서령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뭐야? 자세도 안 잡아? 나 봐주는 거야? 서령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녀가 먼저 움직였어요. 영춘권의 기본기 일자춘권,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빠른 주먹이었습니다. 슥. 지훈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틀었어요. 서령의 주먹이 그의 귀 옆을 스쳤습니다. 서령이 당황했어요. 분명 맞았어야 할 타이밍이었는데 그는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녀가 연속 공격을 시작했어요. 일자춘권, 또 일자춘권, 그리고 섭태 영춘권 특유의 낮은 발차기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어요. 한 발짝, 고개 한 번, 상체 한 번 틀기.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것도 피해봐. 서령이 박수장을 시전했어요. 양손으로 상대의 양쪽 귀를 동시에 치는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서령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퍽! 서령의 등이 부드럽게 카펫에 닿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머리를 손으로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4초? 대결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히 4초였습니다. VIP룸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삼합회 경호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들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어요. 라이브 댓글창이 폭주했습니다. 뭐야? 링 언니가 졌어? 저 남자 대체 뭐야? 4초? 진짜? 서령이 바닥에 누운 채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역광에 비쳐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졌다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훈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관광객입니다. 서령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크고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어요. 지훈이 그녀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서령의 코끝에 그의 채취가 스쳤습니다. 담배 냄새도 술 냄새도 없는 깨끗한 비누 향이었어요. 거짓말. 서령이 중얼거렸어요. 평범한 관광객이 어떻게... 지훈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칵테일을 집어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령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 남자 대체 뭐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바로 그때였어요.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차이나 칼라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가 발을 딛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삼합회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진철용, 58살. 홍콩 최대 삼합회 흑룡방의 전설적인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이 VIP룸을 훑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서 멈췄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딸을 이겼다고? 진철용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재밌군. 그가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시간 있나? 나랑 얘기 좀 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서령이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에? 진철용이 딸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다 봤어.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됐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암흑가에서 살아남은 자의 눈이었어요. 당신 움직임이 범상치 않더군.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취미로 운동 좀 했습니다. 진철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취미?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우리 딸이 영춘권 8단이야. 6살 때부터 배웠지. 진철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 애를 4초 만에 제압하는 게 취미라고? VIP로만이 싸늘해졌어요. 경호원들의 손이 슬그머니 재킷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서령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진철용이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이 여전히 지훈을 향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움직임은 딱 두 종류야. 진철용이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전문 킬러거나.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전직 군인입니다. 서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군인? 진철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부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10년 복무했습니다. 순간 VIP로만이 술렁였어요. 경호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707이라는 이름은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서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707? 그거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잖아. 진철용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구나. 그가 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어요. 마음에 드는군. 서령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진철용이 뒤를 돌아봤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지. 내가 초대하마.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습니다. 1시간 후 빅토리아 피크 중턱이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전통 중국식 정원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붉은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3층짜리 대저택이 서 있었어요. 옆자리의 서령이 지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놀랐어? 우리 집.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크시네요. 뭐야, 그게 다야? 서령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이 안 다물어지던데. 지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더 큰 것도 봤으니까요. 뭐? 어디서? 군 시절에요. 이것저것. 서령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중에 그 얘기 해줘. 궁금해 죽겠어. 지훈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령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웃으니까 좀 괜찮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대저택 만찬실이었습니다. 10인용 거대한 식탁 위로
광동식 코스 요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딤섬, 차슈, 해삼 요리, 전복죽. 진철용이 마오타이주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잔하지. 그가 직접 지훈의 잔에 술을 따랐어요. 삼합회 두목이 직접 술을 따르는 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서령은 편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는데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철용이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진철용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무역회사 직원인가? 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럼 뭔데? 진철용이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습니다. 계속해보게. 지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녁 후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어요. 진철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에서 10년이면 많은 걸 봤겠군. 네. 동료도 잃었겠지.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눈앞에서 동료가 죽었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서령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후로 악몽을 꿉니다. 매일 밤 진철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서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철용이 셔츠를 열어젖혔어요. 그의 왼쪽 가슴에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었습니다. 2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끔찍한 상처였어요. 20년 전이야. 진철용이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조직 싸움에서 칼에 맞았어. 여기를. 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심장 바로 옆이었지. 죽는 줄 알았어. 지훈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진철용이 다시 셔츠를 여몄어요. 폭력은 끝이 없다는 걸. 복수하면 또 복수당하고 죽이면 또 죽임당하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은퇴했어. 모든 사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꿨지. 서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이 흉터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진철용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자네도 그런 거 아닌가?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둘 다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철용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지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경호원 좀 해주게. 네. 서령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철용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불안한 놈들이 많아. 내가 은퇴했다고 해도 적은 있거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서령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걱정돼. 자네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군.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완벽한 기회였어요.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활동하는 무기 브로커 곽천호. 북한과 연결된 위험한 인물. 국정원의 임무는 그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철용의 딸 경호원이 되면 완벽한 위장 신분이 생기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철용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하루에 5천 홍콩 달러야. 맘에 드나? 감사합니다. 서령이 볼이 빨개진 채로 소리쳤어요. 잠깐 나는 동의 안 했거든.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철룡이 딸을 힐끗 보며 웃었어요. 그래, 싫어. 그런 건 아닌데. 서령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몰라. 맘대로 해. 그녀가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령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나갔습니다. 진철룡이 지훈에게 속삭였어요. 저 애가 저러는 거 처음 봐. 자네 마음에 든 모양이군.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서령이 나간 문을 향해 있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 배정받은 객실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진철룡 접선 성공. 딸 경호원으로 위장신분 확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곽천호는 아직 접촉 없음. 추적 중. 서둘러라. 북한 무기거래 임박 정보 입수. 알겠습니다. 지훈이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지훈. 그것은 가짜 이름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강민재. 국정원 해외 공작팀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홍콩에 온 진짜 이유. 그것은 곽천호를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 서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뒤돌아보던 그녀의 빨간 볼, 입술을 삐죽 내밀던 표정, 처음 만났을 때의 도발적인 눈빛. 그가 이마를 짚었어요.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임무의 대상이야.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임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령의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꾸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아까 식사 때 보여준 슬픈 눈빛.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료를 잃었다. 서령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 거구나. 그녀가 이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야, 진서령. 정신 차려.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걔 오늘 처음 본 남자잖아. 왜 이래? 하지만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서령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아, 미치겠네. 그녀의 SNS에는 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직은 비밀이지만 좋아요가 순식간에 10만 개를 넘겼어요. 댓글창이 터졌습니다. 누구야 누구? 링 언니 남친? 설마 아까 그 남자. 서령은 폰을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저 남자가 매일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진철룡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첫 출근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서령이 나타났어요. 청록색 원피스에 SNS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빠. 서령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거야? 지훈이 물었어요. 서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가자.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마카오. 곽천호가 자주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페리를 타고 1시간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앞이었어요. 황금빛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서령이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를 켰어요. 얘들아 오늘 마카오 왔어. 옆에 멋진 경호원 오빠가 있어.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완전 잘생겼다. 링 언니 남친이야?
경호원 부럽다유. 서령이 지훈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오빠.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슬롯머신 소리, 칩이 쌓인 테이블들. 두 사람이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빠 바카라 할 줄 알아? 조금요. 서령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봐봐, 플레이어랑 뱅커 중에 고르면 돼. 그녀가 플레이어에 1만 홍콩 달러를 걸었어요. 결과는 뱅커 승. 에이, 운 없다. 서령이 또 플레이어에 걸었습니다. 또 졌어요. 세 번째도 졌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왜 이래?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판은 뱅커입니다. 응? 뱅커에 거세요. 서령이 반신반의하며 뱅커에 걸었어요. 뱅커 승? 헐? 다음도 뱅커요. 또 이겼습니다. 서령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어떻게 알아?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카드 카운팅이요. 나온 카드를 계산하면 확률이 보여요. 대박. 지훈이 서령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귓속말로 전략을 들으며 계속 베팅했습니다. 5연승. 그녀의 앞에 칩이 쌓여갔어요. 오빠 천재 아니야? 서령의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숨결이 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지노 VIP룸 2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곽천호, 42살.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홍콩 최대의 무기 브로커였어요. 옆에는 여우신이 서 있었습니다. 38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었어요. 저 남자, 여우신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한지훈. 아니, 본명은 강민재입니다. 곽천호의 눈이 좁아졌어요. 뭐? 707 특수임무단 10년 복무. 현재는 여우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국정원 해외 공작팀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곽천호가 이를 갈았어요. 국정원이 왜 진철용 딸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아마 우리를 추적하는 것 같습니다. 곽천호가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서령과 지훈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놈 뒷조사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곽천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어요. 만약 진짜 국정원이면 제거한다. 카지노 밖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카오의 네온 사인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서령과 지훈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 서령이 지훈 팔에 살짝 기댔어요. 오빠 덕분에 돈도 땄고. 지훈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령이 그를 올려다봤어요. 오빠 웃으니까 훨씬 좋다. 자주 웃어.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임무야. 감정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서령의 웃는 얼굴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카오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네온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어요. 2층 창문에서 곽천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홍콩으로 돌아가는 페리 아니었습니다. 서령이 지훈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긴 속눈썹이 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홍콩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서령.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령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서령의 곁을 지켰어요.
아침 조깅, 오후 쇼핑, 저녁 SNS 촬영까지 서령의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세계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빅토리아 항구 선셋 사진. 경호원 오빠가 좋은 뷰 찾아줬어. 좋아요 80만 개. 딤섬 레스토랑 먹방 사진. 오빠 추천 맛집. 완전 맛있어. 좋아요 90만 개. 팔로워들은 열광했어요. 경호원 오빠 얼굴 공개해줘.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야? 링 언니 요즘 완전 행복해 보여. 서령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침사추이 쇼핑몰이었어요. 서령이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발짝 뒤에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오빠, 이거 어때? 서령이 넥타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에 은색 줄무늬가 있는 거였어요. 괜찮네요. 괜찮은 게 아니라 잘 어울린다고 해야지. 서령이 투덜거리며 넥타이를 지운 목에 대봤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령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역시 잘 어울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훈이 서령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이거 받아. 내가 사줄게. 아닙니다. 비싸잖아요. 내가 사준다는데 왜? 서령이 넥타이를 들고 계산대로 뛰어갔어요.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침사추이 네이던 로드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서령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오빠. 골목 구석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낡은 옷을 입고 빈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지갑을 열었어요. 지우는 그녀가 동전 몇 개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지폐 뭉치를 꺼냈어요. 500 홍콩달러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서령이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있는 거 드세요. 네. 서령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맙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SNS에서는 오만한 공주 같은데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모습은 이런 거였구나.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상하게 생각해? 뭐래요? 방금 그거. 사람들은 내가 쇼한다고 생각하거든.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심인 거 알아요. 서령이 멈춰 섰어요. 어떻게 알아? 눈을 보면 알아요. 서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부잣집 딸이라 맘대로 산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바빴고 친구들도 내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지훈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SNS 하는 거야. 거기서는 적어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서령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같지?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니요. 서령이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저는 서령 씨 돈 때문에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왜? 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냥 좋아서요. 서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 좋아.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서령이 지훈에게 다가와 꽉 안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임무야. 감정을 가지면
하지만 그의 팔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서령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의 숙소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국정원 암호화 메신저가 열려 있었습니다. 곽천호가 북한 공작원 여우신과 정기 접선 중, 무기거래 정황 포착, 증거 확보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콩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까 안았을 때의 따뜻한 체온. 나도 오빠 좋아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서령.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임무와 감정 사이에서 지훈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주차가 되었습니다. 서령과 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서령의 SNS 팔로워가 3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마다 경우원 오빠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경우원 오빠 덕분에 매일 행복해. 좋아요 100만 개. 오빠가 해준 아침밥 인증. 요리도 잘해. 좋아요 120만 개. 댓글창은 언제나 불타올랐습니다. 두 사람 진짜 안 사귀. 링 언니 완전 연애 중이잖아 키읔키읔. 경우원 오빠 정체가 뭐야 대체. 서령은 그 댓글들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사귀는 거 맞는데. 그녀가 폰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고백은 안 했지만 같은 시각 곽천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홍콩 센트럴의 고층 빌딩 꼭대기. 창밖으로 빅토리아 항구가 내려다 보였어요. 곽천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부하가 서류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보고 드립니다. 한지훈 신상조사 결과입니다. 곽천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지훈 34세 서울 거주 무역회사 근무. 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정보고 진짜는? 부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홍콩 입국 후 진철용 가족 외에는 접촉이 전무합니다. 곽천호의 눈이 좁아졌어요. 무역회사 직원이 출장 와서 거래처 하나 안 만나?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부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암호화된 통신을 합니다. 곽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암호화 통신? 네. 일반인이 쓰는 앱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에서 쓰는 수준이에요. 곽천호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홍콩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국정원이군.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곽천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새끼가 우리 조직 수사하러 온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여우신이 들어왔어요. 곽 사장님 들으셨습니까? 아, 들었어. 곽천호가 돌아섰습니다. 여우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곽천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이야. 왜요? 저자가 우리 거래 증거를 잡으면 끝입니다. 곽천호가 씩 웃었어요. 생각이 있어. 그가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령과 지훈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저놈 진철용 딸이랑 사귀고 있잖아. 여우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 진철용이 알면 어떻게 될까? 곽천호의 눈이 빛났어요. 자기 딸 옆에 스파이가 붙어 있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여우신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용을 이용하시려는 겁니까? 그래. 저놈을 직접 죽이면 국정원이 들쑤실 거야. 곽천호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진철용이 배신감에 저놈을 죽이면 그건 우리 일이 아니지.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적당한 때에 진철용한테 알려줄 거야.
그때까지 지켜보자. 그날 저녁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였습니다. 홍콩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령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예쁘다. 서령이 감탄했어요. 어릴 때 엄마랑 자주 왔거든.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야. 내가 14살 때. 서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교통사고였어. 나 데리러 학교 오시다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학원 가기 싫다고 늦게까지 안 나갔거든. 지훈이 서령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령 씨 잘못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 내가 빨리 나왔으면. 서령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지훈이 그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서령 씨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서령이 올려다봤어요. 진짜? 네.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당당하게 자랐는데. 서령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그녀가 지훈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진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령이 눈을 감았어요. 지훈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키스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령?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곽천호가 부하 5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서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곽천호? 여기서 뭐해? 곽천호가 희죽 웃었어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 시간에 데이트야?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이 한국 남자랑? 지훈이 서령을 뒤로 밀며 앞에 섰어요. 곽천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씨 맞지? 무역회사 다닌다며? 네. 거짓말하지 마. 곽천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707 출신인 거 다 알아. 국정원이지? 서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곽천호가 서령을 바라봤어요. 서령, 이 남자한테 속지 마. 그가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이놈은 처음부터 너희 아버지 조직 조사하려고 접근한 거야.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대답해. 서령이 소리쳤어요. 나한테 접근한 게 처음부터 일부러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어요. 그 한마디에 서령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임무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은. 닥쳐. 서령이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잖아. 곽천호가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봐라, 서령. 이게 진실이야. 그가 지훈을 가리켰어요. 이놈은 국정원 스파이야. 너희 아버지 조직 캐려고 접근한 거라고. 서령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그 한마디에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접근한 거야? 다 계획이었어? 처음엔 그랬어요. 지훈이 서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령 씨, 제 마음은 진짜예요. 거짓말.
서령이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녀가 돌아서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곽천호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잡아. 부하 5명이 일제히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빠. 서령이 비명을 질렀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옆으로 틀었어요.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의 손이 상대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고 당기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 쿵.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덤볐어요. 지훈이 몸을 낮췄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동시에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어요. 쿵, 퍽. 2명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3초. 네 번째, 5번째가 칼을 꺼냈어요. 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조심해. 서령이 소리쳤어요. 칼을 든 남자가 찔러왔습니다. 지훈이 옆으로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았어요. 손목을 꺾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뒤에서 다른 칼이 날아왔어요. 지훈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발차기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칼이 날아가고 지훈의 손이 상대의 목을 잡았습니다. 쿵! 마지막 남자가 바닥에 내리꽂혔어요. 20초. 5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곽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야 이 새끼?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령 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곽천호가 덜덜 떨었습니다. 너 국정원이지? 우리 조직 수사하러 온 거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곽천호가 악을 썼습니다. 북한이랑 거래하는 거 잡으러 온 거잖아. 서령이 깜짝 놀랐어요. 북한? 그녀가 곽천호를 바라봤습니다. 곽천호, 너 북한이랑 거래해? 곽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그가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구가 지훈을 향했어요. 서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녀가 지훈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 서령. 곽천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은 스파이야. 너희 아버지 조직 망하게 하려고 온 놈이라고. 서령이 팔을 벌렸어요. 그래도 쏘지 마. 왜? 이놈이 널 속였잖아.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이면 안 돼. 지훈이 서령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령 씨, 비켜요. 싫어. 서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가 날 속였어도 죽는 건 싫어. 그녀가 뒤를 돌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바보같이. 아직도 오빠가 좋으니까.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동적이네. 곽천호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어. 그가 총구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어요. 지훈이 서령을 밀쳐내며 몸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총알이 그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오빠. 서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이 팔을 감싸쥐었어요. 빨간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곽천호가 총을 다시 들었어요. 다음엔 머리야. 그가 씩 웃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지. 경고야. 그가 뒤로 물러섰어요. 국정원 요원,
다시는 홍콩에 나타나지 마. 다음엔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곽천호가 쓰러진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가자.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곽천호와 부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망대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오빠, 팔. 서령이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스친 거예요. 무슨 소리야, 피가 이렇게 나는데. 서령이 자기 치마를 찢었어요. 지훈의 팔에 꽁꽁 묶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괜찮아요, 진짜로. 지훈이 서령을 바라봤어요. 그보다 왜 막아선 거예요? 서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속인 사람인데 왜 지켜준 거예요? 서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가 미워. 진짜 미워. 서령이 지훈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걱정돼? 그녀가 울었어요. 바보같이. 왜 아직도 좋아? 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령 씨. 서령이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홍콩의 야경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상처 입은 두 사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진철룡의 저택을 찾아갔어요.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경호원들이 지훈을 둘러쌌어요. 움직이지 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룡이 저택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곽천호한테 다 들었다. 진철룡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신 국정원이라며?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 수사하러 온 거였어? 처음엔 그랬습니다. 진철룡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내 딸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고.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철룡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령 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진철룡이 이를 갈았어요. 그런 말을 믿으라고? 믿어주십시오. 지훈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쟁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령 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진심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진철룡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알아. 우리 딸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진철룡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진철룡이 지훈을 서재로 데려갔어요. 서령이를 한국으로 보낼 거야. 지훈이 놀랐습니다. 한국으로요? 곽천호가 노리고 있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진철룡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에 내 옛 친구가 있어. 거기서 숨어 있게 할 거야.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진철룡이 돌아봤습니다. 뭐? 서령 씨, 제가 지키겠습니다. 서령이가 당신 보기 싫어할 텐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야 합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곽천호는 제가 맡겠습니다. 제 임무이기도 하고.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서령 씨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요. 진철룡이 한참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그날 오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서령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호원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멀리서 지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기둥 뒤에 숨어 서령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서령 씨.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꼭 지켜줄게요. 서령이 탑승구로 사라졌습니다. 지훈도 다른 게이트로 향했어요. 같은 비행기, 다른 좌석. 그는 그녀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이었어요. 서령이 택시를 타고 해녀 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렌터카를 빌려 뒤를 따랐어요.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돌담집이 보였어요. 파란 지붕의 하얀 벽,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박해녀, 68살. 진철룡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서 오라, 서령아. 할머니가 서령을 안아주셨어요. 많이 컸구나. 내 어머니 닮았어. 서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들었지? 여기서 푹 쉬어라. 할머니가 서령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안전해.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곽천호가 반드시 쫓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령은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주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운 생각뿐이었어요. 바보. 서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녀가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분명히 날 속였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바보. 같은 시각 돌담집 밖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왔군.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곽천호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이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지훈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3명. 아직은 정찰인가. 그가 조용히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홍콩이었습니다. 진철룡의 저택 응접실이었어요. 곽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진철룡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진 회장님, 제가 서령 양을 보호하겠습니다. 곽천호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진철룡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손대긴요. 저는 서령 양을 걱정하는 겁니다. 곽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거래합시다, 회장님. 거래. 서령 양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진철룡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러면 회장님 사업 전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흑룡방의 영광을 되찾아드리죠. 곽천호가 웃었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진철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은 물건이 아니야. 그가 곽천호를 노려봤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곽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서령 양이 어디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 마을이죠? 진철룡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전쟁이네요. 곽천호가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문이 닫혔어요. 진철룡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지훈 씨? 제주도의 지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곽천호가 서령이 위치를 알아냈어. 조심해.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돌담집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제주도 해녀마을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빛이 돌담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어요. 곽천호의 부하 3명이 돌담집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먼저 움직여야 해. 지훈이 첫 번째 적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각지대로 접근했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았어요. 흑! 상대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초 후 축 늘어졌어요. 지훈이 그를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하나, 두 번째 적이 골목을 돌았어요. 지훈이 돌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적이 지나가는 순간 튀어나왔어요.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컥! 상대가 몸을 접었어요. 지훈의 팔꿈치가 뒷목을 내리쳤습니다. 쿵! 두 번째 적이 쓰러졌어요. 둘, 세 번째 적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뭐야? 그가 칼을 빼들었어요. 지훈이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휙! 돌멩이가 적의 얼굴 옆을 스쳤어요. 적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지훈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우두둑!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상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누가 보냈어? 곽천호. 몇 명이야? 우리가 전부. 으윽. 지훈이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셋. 끝나. 바로 그때였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번째 적이 있었습니다. 차에 숨어있던 놈이었어요. 총구가 지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돌담집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령이 뛰쳐나왔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오빠? 지훈이 소리쳤어요. 서령 씨, 들어가요. 왜 여기에? 서령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쓰러진 남자들, 총을 든 적, 그리고 지훈. 오빠. 네 번째 적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지훈이 몸을 날렸습니다. 적의 손목을 잡아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어요. 탕! 총알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졌어요. 적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번뜩이는 날이 지훈의 어깨를 스쳤어요. 흑! 피가 튀었습니다. 오빠! 서령이 달려왔어요. 그녀가 영춘권 자세를 취했습니다. 일자춘권. 서령의 주먹이 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컥! 적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며 마무리했어요. 발차기가 적의 턱을 올려찼습니다. 쿵! 네 번째 적이 쓰러졌어요.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 지훈이 어깨에 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지키려고요. 서령 씨를. 내가 오빠 보기 싫다고 했잖아. 알아요. 지훈이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와야 했어요. 서령의 입술이 떨렸어요. 바보야. 그녀가 주먹으로 지훈의 가슴을 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바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자꾸 날 흔들어?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지훈이 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어떡해. 서령이 울었어요. 자꾸 보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데. 박해녀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고. 할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보셨습니다. 피가 나잖아. 어서 들어와. 서령이 지훈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방에 지훈을 앉혔습니다.
할머니가 구급상자를 가져오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게. 할머니가 상처를 소독하셨습니다. 서령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깊진 않네. 다행이다. 할머니가 붕대를 감으셨어요. 이 총각이 누구고? 서령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서령이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알아. 젊은 것들. 서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셨어요. 나는 나갈 테니까 얘기들 해라.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임무였어요. 서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서령 씨가. 서령이 올려다봤어요. 언제부터?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골목에서 할머니한테 돈 드릴 때요. 서령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네. 그때 알았어요. 서령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훈이 서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도도한 공주 같은데 속은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지훈이 물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거짓말 없이. 서령이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보. 그녀가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번만 더 속이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지훈이 웃었어요.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박혜녀 할머니가 문틈으로 살짝 옆보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젊은 것들, 보기 좋구먼.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훈이 돌담집 마당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본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곽천호 증거 확보됐나?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북한 공작원 여우신과의 접선 사진, 무기거래, 녹취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좋아. 홍콩 경찰과 협조해서 오늘 밤 일제 검거한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진철용 회장은 무혐의입니다. 뭐? 은퇴 후 조직 활동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만 하고 있어요. 본부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다.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감사합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보니 서령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 들었어.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은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은 처음부터 제 타겟이 아니었어요. 서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녀가 지훈을 꼭 안았어요. 진짜 고마워. 홍콩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서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령이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돼? 곽천호가 체포되면 안전해져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서령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빠는? 한국 돌아가? 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령 씨가 원하면 남을게요. 서령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야, 그런 말을 갑자기.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서령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보.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홍콩 공항이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진철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호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서령이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서령아, 괜찮았어? 응, 오빠가 지켜줬어. 진철룡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네. 우리 딸 지켜줘서. 지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진철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곽천호는 오늘 밤 체포 작전 들어갑니다. 진철룡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도울 일 있나? 아닙니다. 경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서령 씨 곁에 계세요. 진철룡이 지훈의 어깨를 툭 쳤어요. 믿음직하군. 자네. 그날 밤 마카오였습니다. 그랜드 리스보아 카지노 VIP룸이었어요. 곽천호와 여우신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로 마무리합시다. 여우신이 서류를 밀었어요. 미사일 부품 500세트. 대금은 여기 계좌로. 곽천호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번 주 안에 선적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쾅. VIP룸 문이 박살났습니다. 꼼짝 마. 홍콩 경찰 특공대가 밀려 들어왔어요. 검은 전술복에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곽천호, 여우신, 체포한다. 곽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어떻게? 그의 눈에 뒤따라 들어오는 지훈이 보였습니다. 한지훈, 곽천호가 이를 갈았어요. 내 놈이.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곽천호 씨. 경찰이 곽천호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여우신도 체포됐습니다. 이럴 수가. 곽천호가 끌려가며 악을 썼어요. 한지훈, 두고 봐. 끝난 게 아니야.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곽천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빅토리아 피크, 진철룡의 저택 정원이었어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과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철룡, 서령, 지훈,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박해녀 할머니,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진철룡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서령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날인데요, 아버지? 진철룡이 지훈을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서령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어요. 진서령 씨. 지훈이 서령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서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음은 진짜예요. 지훈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령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그녀가 웃으며 울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 대답해줘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응. 할게. 결혼. 지훈이 서령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사랑해요, 서령 씨. 나도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진철룡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 박해녀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이고, 서령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서령이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주도에서 챙겨주셔서. 뭘. 우리 서령이 행복하면 된 거지. 진철룡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어요. 자,
다 같이 건배하자. 네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딸랑. 서령이와 지훈이의 앞날을 위하여. 위하여. 그날 밤 서령의 SNS에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약혼 반지를 낀 손이었어요. 지훈의 손과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홍콩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캡션은 이랬습니다. 처음엔 게임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이에요. 오빠 평생 함께해요. 좋아요가 순식간에 500만 개를 넘었어요. 댓글창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링 언니 축하해. 경우원 오빠랑 결혼이라니 유유 로맨스 영화네. 두 분 행복하세요. 진짜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다. 서령이 폰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오빠 댓글 봐. 난리 났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응. 다들 축하한대. 서령이 지훈에게 기대었어요. 오빠. 응? 사랑해. 지훈이 서령의 이마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서령 씨. 빅토리아 피크 위로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화려한 불꽃이 홍콩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불꽃 아래 하나가 됐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진심으로 완성된 사랑. 한지훈과 진서령.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홍콩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 진철룡의 대저택. 정원이 온통 하얀 장미로 뒤덮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지훈과 진서령의 결혼식이었어요. 하객 200명이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콩의 유력 인사들, 진철룡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지훈의 가족과 707 동기들, 제주도에서 올라온 박해녀 할머니도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지훈이 서 있었어요. 검은 턱시도에 하얀 셔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택문이 열렸어요. 서령이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레이스 베일 사이로 보이는 눈부신 미소, 지훈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와, 그가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서령이 진철룡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진철룡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울어요? 서령이 속삭였어요.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어. 거짓말. 서령이 웃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 도착했어요. 진철룡이 서령의 손을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부탁하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철룡이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라면 믿어.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한지훈, 신부 진서령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신부 진서령, 신랑 한지훈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서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지훈이 서령의 베일을 들어 올렸어요. 눈물 젖은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사랑해요, 서령 씨. 나도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짝짝짝.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해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서령이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진철룡도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서령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이 남자 진짜 싫었어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 걸었거든요. 쫀 거야? 남자 맞아? 이러면서
지훈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4초 만에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폭소가 터졌습니다. 서령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속았어요. 거짓말쟁이였거든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서령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총구 앞에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았을 때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구나. 지훈이 서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평생.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령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밥 다 됐어. 지훈이 거실에서 걸어왔어요. 뭐해요? 된장찌개. 한국 음식 이제 잘하지? 서령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서령의 허리를 뒤에서 안았어요. 잘하네요. 우리 와이프? 에이, 간지러워. 서령이 웃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 아버지 오신다며?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 제주도 가자고. 할머니 보러. 좋아요. 지훈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맛있다. 진짜? 서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최고예요. 에이, 오빠는 맨날 맛있다고만 해. 진짜 맛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후 서령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팔로워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명품, 파티, 화려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요리, 일상, 그리고 남편과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링 HKQEN. 오늘 남편이 해준 아침밥 행복해요. 좋아요 200만 개. 댓글창이 따뜻한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언니 결혼하고 더 예뻐졌어. 부부 금슬 최고 유유. 이런 사랑 나도 하고 싶다. 서령이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녁 거실이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국정원을 퇴직한 후 진철용의 합법적인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보안 컨설팅 분야였어요. 서령이 다가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응? 나 할 말 있어. 지훈이 책을 내려놓았어요. 뭔데요? 서령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어요. 여기, 아기 있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돼. 오빠. 서령이 웃었어요. 지훈이 멍하니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령을 꽉 안았어요. 서령 씨,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서령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 오빠? 안 울어요. 눈에 뭐가? 아버지랑 똑같네. 서령이 웃었습니다. 지훈이 서령의 배에 귀를 대봤어요. 아직 안 들려요. 당연하지, 바보야.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진심으로 완성된 사랑. 한지훈과 진서령. 두 사람은 서울과 홍콩을 오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7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한서준. 할아버지 진철용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제주도 박해녀 할머니는 증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령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매년 여름 가족들은 제주도 해녀마을에 모였습니다. 돌담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지훈, 서령, 서준, 진천용, 박해녀 할머니. 서령의 SNS에 올라온 마지막 게시물이었어요. 링 HKQEN. 우리 가족.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좋아요 800만 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감동적이고 훈훈한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시청자님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 같이 추위를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며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